속지마까지 들어올리는 더러운 낯짝이 세상 사람들이 침을 뱉는 것도 모르는 이 더러운 정치 바로 박근혜 이 비리먹은 암캐 이번에 도이칠란드에 가서 그 누구의 경진안이 어떻소? 배고픔이 어떻소? 이렇게 개나발을 불어댔는데 네, 저희가 참 이 영상 방송하는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차마 입에 옮기기 어려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북한의 공영방송 조선중앙TV인데 이렇게 인민복 입은 이 남성을 인용했다는 것 바로 북한 당국의 생각일 텐데요. 자, 과연 이런 일을 남쪽에서 일으켜놓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인지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10월 남북 정상회담 설도 나온다는데 네. 저래가지고 뭐 회담이라는 게 상상이나 가능하겠습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근혜 네. 대통령이 해관보 정상회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네.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북한의 핵 참사, 영변 핵시설이 사고가 날 경우에 체르노빌 참사보다 더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베를린에 가서는 북한의 어떤 핵, 네. 그다음에 경제 병진 노선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두고 자기네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그다음에 상호 비방 중지를 어겼다. 남측이 먼저 어겼다고 하면서 저런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폭탄을 마구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당분간 남북 간의 대화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뭐, 네. 언제 저랬더냐는 듯이 뭐, 우리가 뭐 대북 지원을 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 그 선언 때문에 우리는 뭐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당분간 이런 경색된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북한이 관영 매체를 이용해서 네. 언론이라고 하죠. 북한으로서는 자기는 언론이라고 할 겁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저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 폭탄을 쏟아내는 데는 제가 판단하는 데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요, 북한에 대해서 그런 어떤 풍선, 그런 판문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북한에 삐라나 풍선 같은 걸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북한은 이게 상호 어떤 비방 중단에 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우리 당국은 누누이 이건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의 통제 밖이다. 그다음에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에서 북한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부분이 나오면 북한은 봐라 너희들이 사주에서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북한을 비판하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상호 비방 정신을 비방 중단 정신을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노동신문,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저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건 자,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냐. 네. 우리 통제 밖의 언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호 비방 정신에 어긋난 게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갖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요. 실제로 북한이 보면 외교부나 그 외무성이나 네. 조평통이나 이런 조평통은 좀 하고 있죠. 외무성이나 국가기관을 통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 북한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북한의 주민의 입을 비는 대통령의 우리 당국자의 비판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렇게 하면서 네. 우리를 자극하지만 엊그저께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여줬죠. 네. 북한에 대해서 아주 의연하게 우리는 그렇지만 드레스덴 구상 꿋꿋이 실천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북한에도 상당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작년 12월로 기억하는데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면서 전 세계인을 경악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숙청극이 좀 진행되다가 말다가 약간의 속도 조절이 있는가 싶었는데 계속 중요한 인물에 대한 숙청 소식이 북한에서 들려오고 있죠. 일본 매체가 보도를 한 게 있죠. 네, 뭐 아직까지 우리 당국이 공식 확인해 주지는 않은 건데요. 장성택의 조카 사위로 알려진 네. 최웅철이라는 사람이 숙청이 됐고요. 또 장성택이 아주 예뻐했던 총애했던 여배우로 알려졌던 네. 박미양 모란봉 악단의 저 여배우죠. 네. 네. 박미양 등이 이 사람이 최용철이죠.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저 사람들이 출연했던 영화도 네. 이제 공식 기록 영화에서 삭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우가 박미향이죠. 네네. 우리 아버지로 한 명. 네. 자, 그럼 함께 조카 사위도 처형됐고 또 같이 일했던 여배우 2명도 같이 숙청됐다는 건데
자, 사실은 이제 장성택의 조카로 알려진 게 최웅철이지만 네. 사실 장성택의 딸과 특별한 관계라면서요. 그렇죠. 장금송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성택, 김경희 사이에 난 딸이죠. 이미 장금송. 네. 이름이 또 그렇게 묘하게 연결이 되네요. 네. 장성택은 이미 불교에 객이됐고요. 장금송도 프랑스 파리 유학 시절에 네. 이 최웅철과의 어떤 사랑이 실현되지 않았던 걸 비관해서 프랑스에서 자살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이상한데요. 네. 아니, 장성택의 조카 사위라면 네. 그 장성택의 조카 사위인 최웅철이 결혼한 그 여성은 네. 자살했다는 장금송하고는 사촌 관계일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사촌끼리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글쎄요, 최웅철의 별명이 평양 카사노바라고 합니다. 네. 카사노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구애를 받았고요. 네. 실제로 여성 관계도 조금 문란했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북한의 기록물에 따르면 네.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금송이라는 인물이 네. 워낙 장성택과 김경희 당대의 최고 실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장금송을 최종적으로 택했는데 이 최홍철의 어떤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걸 안 장성택과 김경희가 결국 사랑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관한 채 프랑스 파리로 유학 가서 결국 생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들어오는 이제 숙청 소식이 있었고, 뭐 사실관계는 뭐 조금 지나면 확인이 될 것 같은데, 확인 여부야 뭐 저희 뉴스탑10을 통해서 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